오류가 또 좀 생겼습니다. 나는 최근에 그대의 눈을 들여다보았노라. 생이여, 삶이여, 삶이여, 끝모를 10년 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삶의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삶이라고 하는 거, 이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인화 해가지고, 여성화 해가지고 지금 나와, 삶이 대화를 나누는 내용입니다. 이제 나는 내가 이제 그 삶의 어떤 눈을 들여다보았는데, 그 삶을, 들여다보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끝없는 10년 속으로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라고 하는 이 의미, 무게에 완전 짓눌려 버린 거죠. 그런데 그대는 황금의 낚싯바늘로 나를 끌어올렸다. 그러니까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또 나를 구출해 주었다는 것이죠. 황금의 낚싯바늘, 황금에 대해서도 니체는 황금을 갖다가 비유적으로 쓸 때는 좀 좋은 의미로 많이 씁니다. 그 황금 도덕, 그전 황금 도덕 그런 얘기도 했죠. 황금 도덕, 황금 최고의 가치를 진 진지한 이런 황금의 고리 이런 좋은 의미로 씁니다. 황금의 낚싯바늘 최고의 어떤 그런 어떤 매호 그런 것으로 나를 끌어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런 신비고 또 매력 덩어리라는 얘기죠. 삶의 10년에 빠졌는데 어떤 그런 황금의 낚싯바늘로 나를 구출해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대를 보고 끝모를 10년이라고 부르자 그대는 나를 비웃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삶이 뭔지 정확한 어떤 그런 판단과 어떤 지혜가 없기 때문에 10년이라고 알 수 없는 이 10년이라는 말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해 그러면 깊이를 알 수 있는 거죠. 심해 그러면 깊이를 알 수 있고 바닥을 알 수 있는데 10년이라고 하면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바닥을 알 수 없는 그런 불가사의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10년이라고 삶이 10년이라고 얘기를 하자 그 삶은 이제 비웃는 거죠. 10년 인간 10년이 아니라 삶은 10년이 아니라 단지 인간들이 삶의 정체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10년이라고 하는 거죠. 모르니까. 또 이 내용이 물고기들도 모두 그렇게 말을 한다. 물고기들은 깊이를 잴 수 없을 때는 바닥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모르면 이렇게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잘 모른다. 완전히 이해를 못하면 필요 없다거나 부정해버리거나 이런 그 도피 수단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년이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그 생애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다 드러나는 게 있다 이 말이죠. 밝혀질 수 있는 것인데 인간이 노력해서 밝히려고 하지 않고 그냥 10년이라고 말함으로써 생으로부터 도피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나는 변덕스럽고 거칠고 속 좁은 이건 아닙니다. 다른 책에는 이게 없습니다. 여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즘 의인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인화 했는데 여자로 이제 비유를 한 것입니다. 여자 삶이라는 것은 여자와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남자보다도. 요 파격적인 주장이죠. 니체는 반여성주의자라고 이렇게 오해되기도 하지만은 요 면에서는 이런 면에서 보면은 니체는 그 평등주의자가 확실하다는 거죠.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자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아니라 여자에 비유한 이유가 나와 있죠. 거칠다는 거. 그리고 이제 변화라는 거죠. 변화. 좋게 말하면 이제 변화죠. 모든 생명과 자연과 인간은 변화하는데 남자들은 잘 변하지도 않고 거칠지도 않고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 삶을 갖다가 여자에 비유한 것은 그 남자들이 거칠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순치가 됐다는 거죠. 거세되고 순치가 됐기 때문에 자연성을 잃어버렸다는 거나 여자도 물론 순치가 되고 하지만 남자보다는 훨씬 덜하다는 겁니다. 니체의 주장은. 그 여자들은 이 변덕, 나쁘게 말하면 변덕이지만은 남자보다도 변화에 더 적응을 잘한다는 겁니다. 변화하고 또 변화를 갖다가 기꺼이 수용하고 또 그걸 또 잘 맞이한다 이 말이죠. 남자들은 이 변화, 어떤 환경의 변화, 남자들은 그 대처하는데 좀 애로를 많이 먹죠. 근데 여자들은 낯선 사람과도 잘 만나서 잘 친해지고 그런 게 있죠. 덕도 없다는 게 이건 겸손의 표현이죠. 덕도 없다. 또 덕도 없다라고 말할 때는 니체는 이제 선악을 초월한
초인은 선악을 초월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덕이 없다는 것은 이제 선악을 초월했다 뭐 그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그대들 남자들이 나를 깊고, 남자들은 여자들은 이제 살에 깊고 속이 깊고 신실하고 영원하고 신비롭다라고 말은 한다. 말은 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남자들은 이렇게 말해 하지만은 여자의 정체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하다 좋은 말이죠. 신비롭고 영원하다. 사람들은 다 영원을 갈망하는 것이고 신비롭다. 신비 삶은 여자를 삶에 비유한 거니까 요 삶을 이야기해도 됩니다. 삶이 신비롭다. 삶은 신실하다. 성실하다. 믿을 신자니까 믿음직하고 깊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무시하죠. 남자들은 영혼성 이런 걸 무시하고 하루살이처럼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신비롭다고 말은 하지만은 전혀 이런 걸 관심이 없는 거죠. 무시해버린 거죠. 깊고 깊게 살려고도 하지 않고 성실 이런 것도 없는 거죠. 남자들은 물론 완전히 없다 그러기보다도 여자에 비해서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대 남자들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그대들 자신의 덕을 베풀기만 하지. 그대 베푼다는 말이 이게 좀 안 맞습니다. 이게 남자들이 지배한 역사이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어떤 자신의 덕을 이제 강요 또는 강건한 거죠. 강제. 여자들에게 어떤 남자들의 어떤 그런 도덕과 질서를 갖다가 강요한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이제 베풀었다는 것은 좀 안 맞습니다. 도덕군자연, 도덕주의자들이요. 이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여 이 믿없이 못한 여자가 웃었지. 그러니까 이 삶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남자들의 주장이 터무니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그녀의 말이나 웃음을 결코 믿지 않네. 그녀가 자신에 대해서 나쁘게 말할 때도. 그리고 내가 나의 거친 지혜와 이제 지혜. 그러니까 요 이제 니체 인간 일반 또는 니체하고 삶 지혜 이런 것들 다 이제 의인화돼 가지고 삼자의 어떤 대화, 삼자의 어떤 그런 대결 구도입니다. 이제 지혜가 나오죠. 삶에서 지혜, 거친 지혜와 거친 지혜는 또 다릅니다. 이 거친 지혜라고 하면 또 초인적 그런 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친 지혜와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제 그 이야기,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한 거죠. 그 지혜는 그런데 이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지혜가 화를 내면서 나에게 말했다. 나 니체 또는 일반 사람들, 그대는 원하고 갈망하고 사랑하며 오직 그 때문에 그대는 삶을 찬양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삶을 찬양한다, 삶을 찬미하고 삶을 향유하고 하는 이유가 지혜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지혜라는 말은 이제 이성하고도 관련이 있죠. 이성이 아니라 이런 어떤 욕망, 갈망, 사랑 이런 감정적인 요소에 의해서 그런 것만 가지고 삶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지혜의 입장에서는 삶을 찬미하는 것, 그것까지는 인정하는데 고작 그것이 어떤 감정적인 그런 동기에서 삶을 찬양하느냐, 왜 지혜 이런 것을 빼버렸냐,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화를 낸다 이 말은. 하마터면 나는 심술궂게 대답하여 화가 잔뜩 난 지혜에게 진실을 말할 뻔했다. 사람이란 자신의 지혜에게 진실을 말할 때 가장 심술궂어지는 법이 아니던가. 그러니까 이 지혜가 곧 진리, 지혜라는 말은 서구에서는 진리하고도 통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 앞에, 진리 앞에 진실을 말한다 그러면 이거는 공자님 앞에서 문자 쓰는 게 그죠. 그러니까 이제 화를 내는 거죠. 사나워지는 것이죠. 사람이란 자신의 지혜에게 진실을 말할 때 심술궂어.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더라도 이제 그 자리를 가려 상황을 봐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우리들 셋의 관계, 그러니까 나 지혜 삶 이렇게 셋의 관계는 다시 말하면 이렇다네. 내가 온몸으로 사랑하시는 오직 삶뿐 인생뿐이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것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은 지혜보다는 이런 삶을 사랑한다 이 말이죠. 내가 삶을 정오할 때도 참으로 삶을 사랑했다고. 그러니까 요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정오와 사랑이 이제 같이 가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한다고 그러면 정오라는 것이 그런 단계,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죠. 우리말에 미운정, 고운정 이런 것이 있는데
그 미운 정이 있기 때문에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 뭐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만 해가지고는 그 사랑이 깊어질 수 없고 어떤 미움, 어떤 그런 투쟁 그런 것도 그런 계기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움을 통해서도 삶을 사랑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지혜에게 대해 다정하게 때론 지나치게 다정하게 대하는 것은 지혜가 나에게 삶을 통제하게 깨우쳐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혜이기 때문에 이제 삶의 어떤 삶의 지혜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지혜에 대해서도 이제 사랑을 한다 이 말이죠. 정을 준다. 다정하게 한다 이 말이죠. 게다가 지혜는 나름대로의 눈과 눈과 나름대로의 웃음, 심지어 작은 황금의 낚싯대까지도 가지고 있다네. 삶과 지혜 이 둘이 이처럼 닮은 것을 그러니까 지금 요 삶과 지혜 그 전에 그 현자들 그 뭐 대가들 거기에서는 삶과 정신이 아주 배치되는 걸로 그 이야기했습니다. 정신이라고 하는 거,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적대적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삶과 지혜가 이제 같은 의미, 닮았다 이 말이죠. 같은 의미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때는 이제 그 지혜가 그냥 지혜가 아니고 이제 거친 지혜, 초인적 지혜이기 때문에 이제 이제 유사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대가 그게 말하는 그 정신은 어떤 그 초인적인 정신하고 관련 없는 그런 어떤 개념적 인간의 어떤 조작된 어떤 개념적 이성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한 거,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초인적 지혜도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진정한 삶과 인생의 어떤 그런 의미하고도 지혜는 어떤 이런 맞닿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까도 낚싯대, 이 삶도 낚싯대, 뭐 황금의 낚싯대 이야기했고, 나름대로의 뭐 통찰력 그런 것이죠.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감정, 그러니까 거친 지혜에게는 이성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웃음, 이런 뭐 감정적인 요소, 그 뭐 사랑의 마음 그런 것도 지혜에 다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체의 권력 의지라는 말로 다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것들인데, 뭐 지혜든 감정, 뭐 이성 이런 것들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다 통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니체는 이렇게 인생과 지혜는 닮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지혜가 아니고 거친 지혜를 그 지혜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삶이 나에게 저 지혜란 건 도대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구구절절 말했다네. 아, 그렇다. 지혜란 그렇다. 사람들은 지치지도 않고 지혜에 목말라 하며 몇 개의 배를 뚫고 보려고 하고 그물로 붙들려고 한다. 지혜란 도대체 무엇인가?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 지혜라고 하는 것, 요것을 이제 갈구를 한단 말이죠. 갈구를 하고, 뭐, 목말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것이 이제 이렇게 되면 또 중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지혜라고 하는 이 지식에, 몇 개의 뭐 배를 뚫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고, 그물로 붙들려, 뭐, 그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 한꺼번에 잡는다, 뭐 포획한다, 뭐 그런 욕심을 가지고 한다는 건데, 근데 이 지혜라는 것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갖다가 인간을 포로로 만들 수도 있는, 인간이 지혜의 노예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뭐 덕대고 그렇게 지혜를 추구하다가는 오히려 지혜의 노예가 될 수, 지식의 노예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 지혜는 아름다운가? 그래서 지혜는 아름다운가? 그것은 모르겠다. 그러나 넓고 늙은 잉어들도, 그러니까 또 나오죠. 잉어들까지도 미끼로 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넓고 늙은 잉어, 노련한 뭐 그런 인간들, 뭐 그런 어떤 인간이라도 다 낚아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갖다가 낚아챈다, 포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지식, 이 학문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 많죠. 노예가 된 사람들, 이 학문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게 아니고 그 좀 지식의 포로가 돼 가지고 전혀 행동하지도 못하고 언행 일치를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존재들이 많습니다. 이 학문의 위험성이 또 있는 것이죠. 지혜는 변덕스러운, 참된 지혜는 이 이야기입니다.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변덕스러우며 고집이 세다. 이따금 나는 지혜가 입술을 깨물며 난폭하게 머릿결을 거슬러 빗자라는 것을 왔다. 그러니까 참다운 지혜, 거친 지혜, 초인적 지혜라고 하는 것은 변덕이라보다 변화무쌍하고,
그리고 이제 고집, 자기 주장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자기 주장이 변화하면서도 자기 주장이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칠다. 앞에서 삶은 거칠다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난폭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이제 어떤 초인적 그런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 니체는 지금 이걸 선악 구도를 완전 뒤집는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또 뒤에 보면 또 나옵니다만은 하여튼 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지혜하고는 다르죠. 참다운 지혜는 변화무쌍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 그 사람들은 공부를 하고 뭐 지식을 습득해도 변화할 줄을 모르죠. 뭐 세상에 버릇 뭐 여든까지 간다는 그런 말도 있을 정도로 사람들은 변화에 대단히 그 인색합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을 뭐 두려워하고 기피하고 그러죠. 변화라는 것은 어떤 모든 것이 환경이라든가 뭐 자기 자신의 변화 그런 것은 엄청난 인내와 어떤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조차도 이렇게 변화한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무턱대고 변화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자기의 어떤 주관을 가지고 그렇게 변화하고 그렇게 변화하면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거칠고 난폭하게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자연이 언제나 평화롭지 않고 어떤 그런 야생의 어떤 거친 사나움이 있듯이 어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 인간 인생이라는 것도 그래서 요 이제 지혜 요런 지혜하고는 참다운 삶하고는 많은 어떤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혜는 또 심술궂고 거짓말쟁이이고 여자다. 그러나 지혜가 자기 자신에 대해 나쁘게 말할 때는 가장 유혹적이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이 참다운 어떤 그런 지혜는 심술궂고 거짓말쟁이고 그러니까 요 말은 또 뭐냐면 현실이 거짓말이고 사악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그러니까 현실이 잘못됐기 때문에 니체는 또 이렇게 뒤집는 말을 하는 거죠. 현실이 선이 악을 선이라고 하고 뭐 불의를 정의라고 하니까 니체는 또 이제 이렇게 참된 정의를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헷갈리면 안 되죠. 뒤에 다시 정리가 됩니다만은 참다운 지혜는 그러니까 선악을 다 초월하는 것이는 그 상식적인 그런 어떤 논리를 다 초월한다 뭐 그런 것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자 얘기 나오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여자가 이제 좀 더 덜 순치되고 덜 세뇌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자를 지금 이렇게 지혜에도 비유하고 아까 삶의 삶도 여성에 의논했다 그랬는데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다운 지혜도 오히려 여자에 더 가깝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 이제 지혜가 가장 유혹적이고 매력적일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쁘게 말할 때가 이 지혜는 가장 어떤 매력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나쁘게 말한다는 것은 뭐 자기 비판을 한다든가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자기 자신을 그만큼 깨뚫고 자신만만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나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그 매혹적이죠. 어떤 사람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뭐 비하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사람을 갖다가 그 매혹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어떤 그 위대한 사람들은 뭐 자기 자신을 아주 그 미약한 뭐 미물에 비유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은 그만큼 어떤 자기 확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그런 면들을 또 이제 일반인들은 그 매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삶에게 이렇게 말하자 삶은 심술궂게 웃으면서 눈을 감았다네. 그리고 말했지. 그대는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아마 나를 두고 말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 삶과 지혜를 이렇게 나하고 이렇게 삶과 대결 구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삶과 지혜는 거의 같죠. 특징이 같기 때문에 누가 누구 이야기를 지금 하는지 모르겠다고 좀 삶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누구 얘기를 하는지. 그러나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나에게 대놓고 말하다니, 그러면 이제 그대의 지혜에 대해서도 말해다오. 그러니까 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이렇게 대놓고 진실, 아까도 뭐 진리 이야기했지만 진실 이야기했지만은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도 또 이제 불쾌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가 그 삶의 얘기를 했지만은 그것이 꼭 자기 얘기니까 그렇게 그런 말을 적나라하게 왜 하느냐. 다시 이제 지혜에 대해서 똑바로 얘기하라고 이제 삶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삶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같으니까 다른 것을 또 이야기하라. 자신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말해다오. 이제 다른 얘기를 해보라는 겁니다. 뭐 다른 얘기 할 게 없는 거죠. 이제 같은 거니까 다른 얘기를 할 게 없죠.
그러면서 그대는 다시 눈을 떴지. 사랑하는 삶이여. 그리고 나는 다시 바닷물을 10년 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네. 그 니체, 이제 여기서 나는 이제 니체, 자라투스트라인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니체는 이제 돌아서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삶이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10년 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니체는 앞에서 10년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그랬는데, 지금 상가 지혜 얘기를 듣고 보니까 더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더 이제 모르겠다는 거죠. 10년 속으로 가라앉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니체도 지금 인생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잘 모른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사실이 아니죠. 이건 이제 겸손하는 것이고, 니체가 이렇게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이제 독자들을 배려해가지고 독자들에게 당신들은 인생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과연 알기는 하는가라고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나도 모르겠다. 이 말은 당신들은 그럼 정말 알고 있는가? 이렇게 심각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니체가 이런 책을 쓰는데 이제 모른다고 말은 했지만 그걸 모른다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안 되죠. 자라투스는 이렇게 노래했다. 그러나 춤이 끝나고 소녀들이 가버리자 그는 마음이 슬퍼졌다. 해는 벌써 졌구나. 그는 마침내 이렇게 말했다. 불밭은 누눅해지고 숲에서는 냉기가 몰려오는구나. 미지의 것이 나를 둘러싸고 깊은 생각에 잠겨 바라보고 있다. 미지의 것들이 나를 둘러싸고 깊은 생각에 잠겨 바라보고 있다. 그대는 아직도 살아있는가? 지금 아까 이게 인생에 대해서 모른다고 이제 10년 속으로 모른다고 했는데 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직도 그대는 살아있는가? 자라투스트라요. 왜 살고 있는가 이 말이요. 살아있는가? 당신이 그런 식으로 살면 되겠는가? 요 내용이 그대로 했지만은 이제 자라투스의 어떤 자문자답이 됩니다. 자문자답. 10년으로 빠졌다고 그랬으니까 자문자답. 나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과연 살아도 되는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것이 사는 것인가? 나 자라투스트가 이제 이렇게 자기 자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엇 때문에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무엇에 의해서 사는가? 이거 over the people, by the people, 그런 거 비슷합니다. 무엇 때문에? 삶의 이유, 삶의 목적, 왜, 어떻게, 어디로, 어떻게 사는가? 아직도 살아있다니. 그러면서 이런 것도 모르면서 아직 살아있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어리석은 짓 아닌가? 지금, 니체가 이걸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 과연 이런 것을 알고 있는가, 삶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인간이 뭔가 하는 것을 왜 사는지 하는 것을 그런 것을 알고 있는가, 그런 것을 질문이라도 그렇게 던져보고 심각하게 철학하고 사색해 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추궁을 하는 것입니다. 추궁을 하는 것이죠. 아버들이여 나의 내면에서 이런 물음을 던지는 것은 저녁이다. 나의 슬픔을 용서하라. 근데 이런 물음을 지금 요 밤에 참가를 했고 또 이제 춤의 노래 이렇게 하는 거는 요런 거는 밤에는 우리가 이런 철학을 하고 사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밤이다. 물음을 던지는 것은 밤이다. 밤이기 때문에 요런 물음을 던질 수 있는, 낮에는 이렇게 할 수 없겠죠. 심각한 이런 것들을. 낮에도 할 수 있지만 하여튼 우리 낮에는 또 생계도 생업도 해야 되니까 밤에는 이렇게 철학을 하고 사색을 하고 예술을 하고 그런 인생을 좀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나에게 용서하라. 이 슬픔을 이런 심각한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용서하라. 제가 이렇게 구하는 것이죠. 저녁이 되었다.